안녕하세요. 저스트 사이언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챗 GTP를 다뤘었는데요. 이 챗 GTP를 훈련시킨 알고리즘이 지도학습과 이 강화학습이라고 했습니다. 피디아에서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뜨는데요. 강화학습 RL은 지능형 에이전트가 여기서 에이전트 그러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 에이전트가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 액션을 어떤 액션, 즉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훈련 알고리즘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이 강화학습은요, 지도학습, 슈퍼바이즈 러닝이 지도학습이라고 했었죠.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비지도학습입니다. 즉,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알고리즘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보겠습니다.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상자에 비둘기를 넣은 후에 이 비둘기를 관찰하는 실험에서 처음에는 레버와 먹이와의 관계를 모르던 비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먹이를 보며 그 원리는 모르지만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 이러한 의식이 강화된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서 강화, reinforcemen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속적인 자극에 의한 반응이 점차적으로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둘기 실험에 의해서 강화학습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구글의 자회사죠. 딥마인드는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서 알파고를 처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알파고는 2016년도에 등장한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알파고를 훈련시킨, 즉 학습의 러닝이죠. 알파고의 학습에 이 강화학습을 사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시 강화학습이 주목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행동을 학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율자동차의 경로를 학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이 강화학습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겠죠. 네, 역시 위키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반적인 이 강화학습의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네, 우선 에이전트가 환경에 액션을 취합니다. 여기 에이전트가 이 environment이라고 하는 환경에 액션을 취해요. 이게 1번이죠. 이를 보상과 상태 표현으로 해석해서 즉 액션에 취하면은요. 그 액션이 상태를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상태가 더 좋은 상태로 옮겨가면 보상, 플러스 보상을 받고요. 나쁜 상태로 옮겨가면 마이너스 보상을 받습니다. 네, 보상 리워드와 상태 스테이트 표현으로 해석해서 에이전트에게 피드백하는 이러한 방식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정책에 따라서 여기서 정책이라고 하면 전략, 어떤 구체적인 전략에 따라서 환경에 액션을 취합니다. 1번이죠. 환경에 액션을 취해요. 그러면 이러한 행동에 의해서 환경의 상태가 바뀝니다. 2번.
만약 상태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면 네, 플러스 보상을 받겠고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면 마이너스 보상을 받습니다.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보상 둘 다 보상, 리워드라고 합니다. 이게 3번이에요. 결국 이 에이전트가 받는 리워드, 보상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게 되겠죠. 이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활용하거나 혹은 탐험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네,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강화학습의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강아지 훈련 예예요. 강아지한테 공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경우 강아지가 공을 잡기 위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강화학습은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공을 잡아야 하는지 행동을 직접 가르치는 대신에 강아지가 공을 잘 받으면 쿠키, 플러스 보상이죠. 공을 잘 못 받으면 쿠키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 강아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쿠키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결과적으로 공을 잘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비디오 게임입니다. 이 비디오 게임에 레버가 네,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동전을 넣고 이 레버를 조작하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외계인을 미사일로 없애고 게임 종료 후에는 최종 점수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에이전트가 게임에 익숙하지 않겠죠? 그래서 외계인이 쏜 미사일에 맞아서 죽거나 결국 침공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투입되는 동전, 게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동전을 계속 투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벌칙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투입되는 동전을 보면서 미사일을 맞으면 안 된다는 것과 시간 내에 외계인들을 다 없애야 한다는 것을 이 에이전트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투입되는 동전을 아까워하면서 미사일을 피하는 레버 조작에 익숙해지는데요. 에이전트는 동전, 벌칙의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점수,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이 레버 조작이라는 행동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비디오 게임에서의 강화학습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아타리 게임입니다. 네, 이 아타리 게임에서 목적, 골은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고요. 스테이트는 아까 그 강화학습에서 에이전트가 환경에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 액션에 의해서 스테이트가 바뀌고 그에 따른 리워드,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이 스테이트는 아타리 게임의 경우에는 입력 게임 상태의 각각의 픽셀이 되겠죠. 이미지에서요. 이 하나하나 가장 작은 최소 단위를 픽셀, 화소라고 합니다. 입력 게임 상태의 픽셀이 스테이트가 되겠고 액션은 그 게임 컨트롤, 즉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네, 액션이 되겠고 리워드는 네, 각 타임 스텝에서 시간 간격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시간 간격. 각 타임 스텝에서 점수가 증가하거나 잘했으면 증가하게 될 것이고 못했으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고라는 바둑 게임입니다. 바둑판이죠. 여기서의 골은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트는 이 각각의 모든 돌의 위치가 스테이트가 되겠죠. 바둑판의 각각을 스테이트라고 봅니다.
액션은 돌을 내려놓을 곳을 액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돌이 여기에 있다. 그럼 여기가 액션, 그 좌표가 액션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요 좌표에 있는 돌, 이게 바로 액션에 해당이 됩니다. 리워드는 게임에서 승리했을 경우 아니면 패했을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될 것이에요. 여기까지 강화학습의 예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의 토픽은 지구 온난화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